체리마 리더십은 우리가 동양고전에서 하는 것은 오늘 해서 세 번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5월달은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깜짝 놀랄 스타를 이렇게 모실 텐데 그 5월달에는 또 멋진 강사님을 따로 모시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분을 모실 거고. 그리고 6월달에 제가 크셔노폰의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셔노폰의 온더 호수메시 그러니까 승마술에 관하여라는 것을 그것도 불후의 명작입니다. 그것도 또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문을 가지고 보고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6월달에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장면은 아마 여러분 자료에 없을 텐데 이 이환천이라는 사람이 이런 형태의 시를 잘 씁니다. 그게 너무 재밌어요. 니 뭐하노? 라는데 벚꽃들도 피워주고 봄바람도 불어주고 분위기 다 잡아주고 봄은 할 거 다 했는데 뭡니까? 니 뭐하노? 여러분들 뭐하고 계십니까? 다 이런 분위기 다 잡아줬는데 재밌는 시죠.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프로젝트 헤일 메리 안 보셨습니까? 이거 뜨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강추합니다. 제가 이 토요일날 아들하고 같이 영화를 봤는데 아들은 그 영화를 2번 봤습니다. 지가 혼자 보고 와가지고 또 엄마 아버지 데리고 또 가서 보러 간 겁니다. 이 영화는 SF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다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재미가 떨어질 테니까 지구가 굉장히 위기가 옵니다. 빙하기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왜 빙하기가 오냐면 태양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태양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전 우주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별이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구에서 가면 11점 몇 년인가 하는 그런 빛의 속도가 또 그래 걸리는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주선을 하나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 우주선은 가는 연료만 있고 오는 연료가 없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그 원인을 알아가지고 지구로 보내주면 그걸 밝혀주면 지구를 다시 그리고 이 태양계를 다시 무사복구한다는 아주 황당하고도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화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말 헤일 메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헤일이라는 것은 큰 어떤 신에게 요청하는 부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일 히틀라고 하일과 같습니다. 하일 히틀라 할 때. 메리는 마리아입니다. 예수. 그래 이걸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베 마리아입니다. 아베 마리아. 라틴어로 아베 마리아인데 영어권에서는 헤일 메리라고. 이때 언제 쓰느냐면 이때 씁니다. Hail Mary time here, 4 seconds. Running out the snap. 패스를 엄청 멀리 던지죠. He's a deep edge caught. Touchdown, Aiken.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는데 이게 10몇 초가 남았을 때 3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이 커트백이 한 50야드 뒤에서 이쪽 엔드존까지 공 던집니다. 그런데 자유편이 누가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받아고 이 터치다운을 하는데 이게 10몇 초 남았죠. 여기도 3대 0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던졌는데 상대방이 받았는데 때려가지고 자기 못 받아서 터치다운입니다. The Chiefs got out a ricochet and caught by McCluster. Wow, they go 31 consecutive 이 헤일 possessions. 메리라는 것은 마지막에 완전히 이길 수가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한 몇 초 남았습니다. 그 몇 초 남은 순간에 상대방의 엔드존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이 커트백이
50야드 같은 굉장히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힘을 던집니다. 그럼 누가 받을지 모르는 거죠. 자기 편이 받아가지고 다행히 터치다운을 하면은 터치다운은 6점입니다. 그러니까 3대 0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도 6점을 한꺼번에 받게 되니까 전환이 되는 거죠. 이 확률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몇 초 남은 상황에서는 반전의 기회를 만드는 게 기회를 던져가지고 한 8% 정도의 확률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던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헤일 메리 패스라고 합니다. 헤일 메리 패스. 그러니까 패스를 하는 것은 아베 마리아라는 것을 부르면서 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마지막 한 번의 그 승부를 거는 거예요. 아까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그 뜻입니다. 인류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이 지구를 살릴 방법이 없다. 이 태양계가 완전히 이제 죽는다. 이럴 때 사람을 보내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우주선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생물학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인데 이 양반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끝내는 해결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그럴 때 희망할 수 있는가? 그럴 때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언제나 같아. 눈을 감고 던져라. 이게 헤일 메리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었죠? 살다 보면 아마 그럴 때가 잠시 있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어디 뭐 우리가 자치기를 하더라도 구슬치기를 하더라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천리와 인문학 1번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실 텐데 어떤 분들이 우리 이 천리와 인문학이 아니 아리아 강의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는데 한문이 좀 많이 나오고 간혹 영어가 나오고 이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다 이해되시고 이 한문을 일부러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외워놓으면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괜찮은 말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폼을 한 번씩 제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자, 그래 창성 부기미치 천리 뭡니까? 창성이 8입니다. 8이면 이 김이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서 천리를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였죠. 그러고 양만은 좋은 말은 그냥 모습과 근거로 보면 되지만 천하의 명만은 모자란 듯 넘치는 듯 지나친 듯 걸친 듯 하다. 천리만은 그 힘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덕으로 이끌어지는 것이다. 백별의 천리만을 얻는 것이 백낙한 사람을 얻어만 못하고 백자로의 태아를 얻는 것이 구야한 사람을 얻어만 못하다. 태아도 이 명금이고 구야는 명대당장입니다. 그러고 백낙이 한번 돌아봐주다. 기억나시죠? 백낙이 한번 잘 안 팔리는 말이 있었는데 한번 둘러보고 가니까 말값이 10배가 뛰었다. 매사마고 죽은 말의 뼈를 천금에 사다. 죽은 말의 뼈를 천금에 사니까 하물며 산말의 산천리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오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복연거 이 천리마가 소음소리를 끈다. 백낙연제 이 소음소리를 끄는 천리마를 보고 백낙이 그 제목을 슬퍼하더라. 세상에 백낙이 있은 후에 천리마가 있으니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낙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어린이날 사람의 제목은 그런 것 비즈니스 기회 뭐 이런 뭐 좋은 것들은 어디가 흩어져 있다. 단지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 이런 것이죠. 천리마 인문학 툴에서는 안도새끼 그림을 손으로 그리면서 천리마를 찾다. 그 찾으니까 뭘 찾았습니까? 두꺼비를 그렸었죠. 아들이. 백낙의 아들이 그랬죠. 호복 기사 오랑캐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오랑캐 바지를 입고 말을 타고 활을 쏜다 이런 뜻입니다. 호복 기사. 그러니까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히 물리치고 완전 배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형덕이병. 형덕이병이라는 건 뭐냐면 군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처벌하는 벌을 주는 것과 상을 주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밑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라. 벌 주는 것은 내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니까 신하에게 주고 상 주는 건 내가 하겠다. 이랬을 때 모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에게만 머리를 조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 주고 상 주는 것은 반드시 군주가 지키셔야 한다.
그 나무를 전체를 흔들려면 밑둥쳐라. 9번 음료. 불궁기마. 말을 궁하게 하지 마라. 아래 사람을 궁하게 해서 궁하게 하면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 술에 올라 고삐를 덜 당기고 회초리를 들 것인가. 말을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밀어가지고 안 된다. 술에 올라앉아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고삐를 잡으면 말은 저절로 간다. 이야기입니다. 범의 발톱과 송곳니를 개에게 주지 마라. 아, 기가 막힌 말이죠. 새가 궁하면은 쪼고, 그 짐승이 궁하면은 물고, 핥히고, 사람이 궁하면 거짓말을 한다. 혁명이라고, 여기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실적을 올리겠다고 말하는 것과 또 실제로 성과를 이룬 것, 그것이 일치해야 된다. 그것이 틀리면 벌을 줘라. 천리마로 하여금 질을 잡게 할 것인가. 오서지기. 이 오서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재주를 가진 날고 땅도 파고 헤엄도 치고 별걸 다 하지만은 모든 기술에서 다 유능하지 못하다. 오서지기. 질문 하나 있는데 예. 그 범의 발톱과 송곳니를 개에게 주지 말라는 범이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개가 영양이 안 되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우리가 회사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어떤 특정 인물에게 주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칼럼 많이 썼는데 특허 통수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같은 그 핵심 역량이나 미래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누군가가 어떤 과장이나 부장 뭐 아니면 대리에게 맡겨놓으면 회사의 그 핵심 역량을 리더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중요한 것은 남에게 맡기지 말고 자기가 직접 챙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군주가 범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그 발톱과 이 송곳니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걸 부하에게 계획을 주버리고 나면 범이 그 계획에 힘을 못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다다익선, 삼부조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방과 한신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리뷰를 잠시 했고요. 이래 보니까 그때 저런 걸 들었던가 하는 그 기억이 안 나시죠, 잘? 예, 저도 억울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열을 토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해주시면 제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또 이야기를 또 풀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듣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듣게 되고 또 언젠가 내가 그때 이야기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그때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좌우 도와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자주 하시면 됩니다. 이 관중과 석봉은 옛날 제왕공 때의 관중은 그 아주 탁월한 재상입니다. 굉장히 그 지혜롭고 이 관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제환공 했었죠. 그러니까 중원의 1대 패자 그 제환공의 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중이 있었기 때문에 제환공이 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환공이 이 패자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은 따로 있고 이 이제 한 제후죠. 이 제후가 이 힘이 세지면은 그 왕을 잘 모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랑캐를 이렇게 막아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오랑캐들이 바로를 하니까 그 북쪽 적쪽이죠. 바로 하니까 이 제환공이 관중과 이 석궁이라는 재상들을 데리고 정벌하러 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갈 때는 계절이 좋았는데 가보니까 이제 날도 추워지고 어려워지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길을 못 찾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못 찾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관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말의 지혜를 이용할 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늙은 말을 풀어주고 그 길을 따라가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은 길을 못 찾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본능이 말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를 노마지지라고 합니다. 노마의 지혜. 아니면 늙은 말은 길을 안다. 이런 노마식도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또 산중을 이동하는 중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석궁이 말했습니다. 개미는 겨울이면 산이 양지 쪽에 살고 여름이면 산이 음지 쪽에 산다. 개미 집이 한 치 정도이면 그 한 키 내에는 물이 있다. 그래서 또 땅을 파니까 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한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처럼 관중도 총명하고 석궁도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늙은 말과 개미에게서 가르침을 받기를 꺼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 한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지혜를 배울 줄 모른다. 공부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은 이 아니아에 와서 왜 안 오는 겁니까 이렇게. 성인의 지혜를 배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좋은 지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까 우리 그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그 저런 그 헤매고 있는 분들 계시면 하물며 이 말이나 개미의 그 지혜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이 고전의 지혜, 성인의 지혜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공이한 자의 공자에서 묻습니다. 공문자라는 사람이 위나라 대부인데 이 사람이 문자라 해서 이 문자가 글을 문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어떻게 시혜를 받게 됐느냐? 자기 그 시호에 그런 문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그러냐 하니까 이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빈하여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래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래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우지 않는다. 이걸 불치하문이랍니다. 불치하문.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모르고 자기보다 덜 아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 공자의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자 천주라는 말. 공자가 구설을 꿰다 이런 말입니다. 공자가 그 진나라로 여행을 하는 중에 아주 귀한 구설을 얻었습니다. 구설 안에 이 구멍이 똑바로 뚫려 있는 게 아니고 9구비로 이렇게 구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로 가지고 깰려 해도 아무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 뽕나무밭에서 일하는 그 안양내에게 묻습니다. 이걸 어떻게 꿰면 되겠소? 하니까 이 안양내도 또 쉽게 대답을 안 해줍니다. 꿀을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꿀. 이 공자가 하고 싶어. 이게 웬 꿀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다가 구멍 한쪽에다 꿀을 바르고 한쪽에다가 개미에다 실을 묶어가지고 개미를 딱 넣으니까 개미가 꿀을 들어가서 실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내에게 이 자기가 그 누구에게 그 불치하문 아래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 공자 천주의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 달 아마 우리가 이 질문에 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묻는 자는 잠시 바보가 되지만 묻지 않는 자는 평생 바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금 저기 녹산에 가면 리노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회사가 주가가 10만 원 넘어 요즘 좀 떨어지지 모르겠는데 아주 지금 시가총액이 한 5, 6조 되지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우리 아주 중요한 고객인데 그 회사에 가면은 문 앞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어봐라 제발 궁금하거나 모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온데 구석구석 이렇게 써놨 붙여놨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물어봐라라고 하는데 이제 이번을 가니까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 이채윤 그 회장인데 나이도 저보다 한 4살 더 많은데 저보다 더 젊어 보입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이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명맥입니다. 특히 욕도 잘하죠. 뭐 이거 욕을 묻다는 근데 욕을 너무 구수하게 잘해서 재밌습니다. 아주 그 달변이기도 한데. 그래 이런 거를 이 불치하문의 한 예가 이겁니다. 경당문노 직당문비라는 건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밭갈이입니다. 그 밭갈이는 노비에게 묻는 응당 노비에게 물어야 하고 이 배짜기는 비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종이고 여자 종이죠. 밭갈이는 남자 종에게 묻고 이 그 배짜기는 여자 종에게 물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문 그 분야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야기는 왜 나오냐면은 이게 그 송세일 여기 신경기전에 나오는데 왕이 이제 나를 정벌하러 가면서 이 군대를 문사를 일으키려 하니까 이 신경기라는 그 장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기는 집안 다스리기와 같은데 바꾸는 거는 남자 종에게 묻고 그 이제 배짱이는 여자 종에게 물어야 되는 일인데 어찌 그걸 백면서생 선비들에게 묻느냐? 얼굴이 하얀 선비들에게 그 책만 읽는 그런 선비들에게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마 저 트럼프가 이 전쟁을 할 때 장수들에게 이 전쟁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 그 헤그세스라든지 이런 그 아주 저 벤스라든지 이런 아주 편향되어 있는 전쟁도 모르는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트럼프에게 미리 들려주셔야 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자,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죄가 성립합니다. 답을 원하십니까? 질문을 던지십시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좋은 답과 나쁜 답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재밌지 뭐야 않으시죠? 9월달이나 10월달에 김현재 저희 교수님 진짜 오고 싶어. 학생들에게 저번 먼저 간단히 인사 좀 약속해라. 부탁드릴게요. 원래 봄에 모시기로 했는데 좀 늦었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쁘고 또 오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만나면 누가 더 많이 배울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아닌가요? 이따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만나면 누가 더 많이 배울까요? 정말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교수님이 그런 표정을 지으시니까 뭔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저희가 철학을 싫어하는 거예요. 철학은 너무 동떨어져 있고 너무 막연하고 뭔가 답이 당장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다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한 사람은 얼굴에 껌등이 묻어 있고요. 한 네. 사람은 안 묻어 있습니다. 네. 누가 세수를 하러 갈까요? 검정이 안 묻어 있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이거는 맞췄나요? 그렇습니다. 예.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인문학 첫 강의 저 일요일 날 김영지 교수가 당구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조니 워커 블루스 한 병을 들고 오늘 이거 한잔 합시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잔 했는데 그걸 세 명이서 다 마신 거예요. 그중에 같이 한 분은 작년에 왔나? 그 김두열 교수라고 그 양반하고 세 명이서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런데 김영지 교수가 이거 모자랄 것 같아서 한 병 더 가져왔다 이러면 술을 바로 다 꺼내는 거예요. 그 이름은 잘 모르는 그 위스키인데 그걸 다 반병 먹고 나서 전부 다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그 다음 토요일 날 그렇게 토요일 날 그래 먹고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전부 다 조용히 아무도 꼼짝도 못했습니다. 저분이 번호 불러 가지고 한 잔 먹자고 했던 이유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책을 지금 출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천리마에 올라타라라는 제목인데 그럼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미 편집이 지금 들어가고 빠르면 뭐 한 5월 초 4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책이. 저분에게 추천사를 써달라고 했더니 거의 폭탄을 던졌는데 16,000 몇백 자입니다. 글이 16,000 몇백 자면 어느 정도 되는 한 말이죠. 가르미가 한 개가 지금 앞에 좀 작은 거는 한 2,000 몇백 자 되고요. 이런 거는 한 3,500자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몇 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전체 분량의 10%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보고 줄이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 출판 사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분이 철학자로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또 저기 친한데 원래 올해 봄에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9월달이나 10월달에 모시겠다 했습니다. 기대도 좋습니다. 네. 자, 그 추주정 시대에 이 조양자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 조양자라는 사람 때문에 사실은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가 나눈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이 추주 시대 말기에 이 조양자는 그러니까 중국의 조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조나라가 없었는데 이 조양자의 후대에서 조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 굉장히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이 양반이 자기 그 왕작이라는 자기 의자가 있는데 의자 그러니까 마부가 있죠. 마부에게서 나도 말을 이 수레 마차를 끄는 거 이거 수레를 타는 것을 내가 좀 배워야겠다. 이 왕작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조양자가 왕작이로부터 수레몰기를 배웠다. 그래 이게 조양주 학어를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숙달 되기 전에 조급하게 그 왕자교와 경쟁하여 3번이나 말을 바꾸어도 모두 뒤졌다. 그 조양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게 마차 모는 기술을 모두 가르쳐주지 않은 것소. 그렇게 그 배웠는데도 내가 자꾸 이렇게 지는 거는 그 뭔가 기술을 다 안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양자가 왕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은 모두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만 그 활용법이 틀렸습니다. 마차를 몰 때 중요한 것은 말의 몸이 마차에 편안해야 하고 사람 마음은 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빨리 달려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군주께서는 뒤처지면 신을 따라잡으려 하고 앞서가면 제게 따라잡히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 길을 경주할 때에는 앞서거니 뒤처지거니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앞서건 뒤서건 저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말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군주께서 저에게 뒤지는 이유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하면서 계속 내가 열심히 이 말과 그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잘 달려야 되겠다 생각 안 하고 저기 내를 따라오는가? 뭐 앞에 가고 있으면 그걸 따라잡아야지 이 생각만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 말을 좀 더 하면은 말의 몸이 마차에 편안해야 하고 사람의 마음은 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말의 몸이 마차에 편안해야 하고 사람의 마음, 리더의 마음이죠. 리더의 마음은 말에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교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차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말은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재가 이 기업에 들어와가지고 편안하게 정착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쩐지 모든 회사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 인재가 뭐 붙어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회사를 옛날에 다니다가 다 뛰쳐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었죠. 상관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자리 배치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일하는 결제 라인이 엉망이거나 뭐 스포트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회사를 여기 고성에 다니다가 3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둘 때 윗사람하고 싸워가지고 한번 대판하고 나왔습니다. 그 양반이 평생에 가슴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한번 만나가지고 참 진지하게 푸른 적이 있었는데 그래 인재에게는 알아가 근무한 게 부담되게 하고 리더는 그 인재와 항상 마음을 교감해야 한다. 이게 일단 이 문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래 이 보면은 사실은 그 인재가 떠나는 6가지 이유를 6가지 보면은 첫째가 자기 이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 오타가 있네요.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 동기가 떨어지고 이탈감이 생기고 사기가 저하된다. 두 번째 자율성이 없다. 아주 세세하게 누군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기 때니까 사기가 몰입도 저하된다. 너무 간섭이 심하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장 기회가 없다. 그리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있다. 상명하달, 억양과 관심과 무시, 소외감과 단절감이 생겨서 이탈한다. 아 이거 우리 회사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죠? 없다 보네. 그리고 관리자가 나쁘다. 그 다음에 워라벨 너무 해가지고 내가 내 삶이 없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딱 2가지 걸리죠. 그 말이 마차에 편하지 않나. 리더가 그러니까 마부가 말을 다루는 사람이 교감을 하지 않거나 딱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두 가지로 딱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앞서건 뒤서건에 저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어찌 말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경쟁을 할 때는, 달릴 때는 그 상대방을 하고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얼마나 더 잘 달릴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상대방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경쟁해라. 남과 경쟁하지 말고. 남과 경쟁하지 마라. 그들이 나와 경쟁하지 마라. 나한테 신경 쓰게 만들라. 내가 그한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이 제프 베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쟁사에 중요하면은 경쟁사가 행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고객에게 집중해야만 더 진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우리는 고객에게 집중해야 된다. 경쟁사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라. 그동안에 우리는 고객에게 집중하면 된다. 이 제프 베조스의 말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간 세계 1위의 그 마켓플레이스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여기서 우리 칼럼에도 누구를 보고 달리는가에도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변리사를 뽑아가지고 일시키다가 나중에 연봉 조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이거 실적이 얼마고 어떻게 되고 한 거 다 제출해가지고 연봉 조정안을 내봐라 이렇게 하면 그건 말 안 하고 우리 동기는 어디서 얼마 받고 있고 누구는 저 앞에 자기 선배 변리사는 얼마 받고 있고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생산성이 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자기가 그 KPI가 얼마인지를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 동기가 누가 듣고 지보다 나이 어린 놈이 많이 받고 있고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조향자의 그 이야기가 이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천리마는 부요를 나누어 길러라. 이게 이제 분조 위양 천리마. 이 천리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질이 들어가가지고 이 말 부유를 같이 먹지 않습니까? 돼지는 왜 머리를 쳐박으면서 서로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 쳐박으면서 먹어야 더 많이 먹고 빨리 살찌고 빨리 크고 이렇게 하는 돼지 습성입니다. 그러나 말은 같이 하면 서로 싸우고 무릎 뜯고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한쪽 죽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유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 이게 분조위마 합조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유를 나누고 돼지는 구유를 합쳐라. 그래야만 이것들이 잘 자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시켜보면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막 치열하게 서로 지지고 뽑고 해서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일을 시키면 서로 경쟁하고 하느라고 절대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삼국지에 그 수경선생이라는 그 사막인데 수경선생이랑 나와가지고 그 유비가 그 부분에게 종을 들고 하러 가니까 그 수경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룡과 봉추가 있다. 우리 이 중원에는 복룡과 봉추 중 한 사람만 얻으면은 천하를 군림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복룡이 뭐냐면 엎드려 있는 용입니다. 누굽니까? 완홍선생, 그러니까 제갈량입니다. 봉추는 그러니까 봉추라는 말은 봉의 새끼라는 뜻입니다. 봉추는 그 방통이라고 들어보시죠. 굉장히 뛰어난 이 둘이가 뛰어났는데 처음에는 그 삼고초를 해가지고 제갈량을 책사로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 세월 지나서 방통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 방통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방통을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에 유비가 이 조조 그 힘에 밀려가지고 이제 촉당으로 이렇게 가서 정벌하러 가야 되는데 제갈량이 이렇게 합니다. 천리마는 부유를 나눠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지금 지키고 있을 테니까 저 방통을 데려가서 촉을 정벌하라. 그래서 천리마가 같이 움직이면 유비는 이 두 제사를 책사를 같이 데려가고 싶었는데 제갈량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통이 가는 겁니다. 방통이 이렇게 가다가 죽습니다. 이 낙봉곡이라서 죽습니다. 봉이 봉황새가 떨어지는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봉추다 않습니까?
아하 내가 여기 죽는구나. 진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 옆으로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 잡다한 것을 아는 바람에 자꾸 이야기 옆으로 새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 이게 그 회사에도 보면 여러 조직들이 보면은 이런 그 구유를 나눠놓으면 이런 그 문제가 사일로 효과가 실습니다. 어떤 부서마다 KPI를 내지는 P&L 그러니까 프라핏 앤 로스 그러니까 이 손익을 이렇게 서로 나눠서 계산하도록 해놓으면 자기 부서 이익만을 챙기는 거죠. 부서 이기주의를 챙기는 거죠. 그러면 이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됩니다. 그게 큰 기업들이 가보면 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이 모든 기업들이 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일로 효과. 이 사일로 효과는 이렇게 자기들 말하는 그 사일로 뭔지 아시죠? 이 곡식들 이렇게 재놓는 큰 탑 같은 거 아닙니까? 이 탑 같은 경우는 그 특히 많죠. 그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워놓는 큰 탑입니다.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게 되는데 옆에 탑과는 저런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들이 이 사일로 이래 하는데 그거 우리라니까 딴 데 살아봐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고 전체의 조직의 이익은 되지만 우리가 손해간다 이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일본 사람들은 다코 쪽으로 갑니다. 다코가 이 문어고 쩌고라는 것은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 문어를 잡을 때 이 항아리들을 이렇게 물속에 담가두면 이 문어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다 하나씩 차고 들어가 자기 집이라고 차지합니다. 그럼 이 항아리만 끄집어 올리면 다 이 문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일로 효과 이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 본부장들이 있으면 자기들끼리는 자기 이익을 자기 성과를 올려야 되니까 그건 본능이죠. 성과를 올려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P&L 그러니까 손익을 각 사업부의 독립된 손익분을 폐지하고 회사 전체의 P&L만 따지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조직도 부서별로 조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능별로 조직을 합니다. 기능 중심으로 디자인 파트, 뭐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파트, 마케팅 파트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마케팅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어떤 교차점에는 그 CEO가 자기가 있어가지고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서로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할 때 다른 부서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급의 아이디어의 진로 선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벽이 없는 협업을 일상화했다. 이게 지금 애플이 지금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우리 1년 GDP와 거의 맞먹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에는 반드시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부서장들 모아놓고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끼리 싸웁니다. 우리는 그거 지금 할 형량이 안 돼. 그거 왜 우리한테 넘겨? 뭐 이런 이야기로 싸우는 거죠. 그거 쉽게 말하면 빌어먹을 회사는 거기서 딱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유는 나누고 수레는 합쳐라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 부서들의 그 뛰어난 인재들은 자기가 먹는 구유는 나누되 회사라는 전체 수레 이거는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스티브 잡스가 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천리만은 구유를 나누더라도 수레는 반드시 함께 끌게 해야 한다. 나쁜 천리만은 없다. 나쁜 구유와 나쁜 끌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쁜 구유와 나쁜 끌체 이건 리더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어떻게 합치게 하는가 하는 역량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마십가 재밌습니까? 네. 오늘은 전혀 안 어렵죠? 네. 그 어떤 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 노마라고 하는 것은 노라고 하는 것은 그 둔한말 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리마와의 반대되는 개념이죠. 둔한말. 이 둔한말은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술을 그 하루를 가는 거리 이런 뜻입니다. 노마가 열흘이면 이 말은 천리마가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지만 노마도 열흘이면 그것 또한 이룰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순자의 군학편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금방 뭐 깨치고 이래 하지만 내가 머리가 그래 좋지 않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 만에 할 걸 나는 열을 해가지고 그 따라가면 된다. 이제 이런 그래서 머리가 나쁘다고 그러지 마라. 뭐 그 저 기술 포기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 그 권하 이저 순자에는 그런 이런 그 다소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그래 그 끝까지 노력해라 이런 취지의 말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거 이제 천리마도 한 번에 10걸음을 뛸 수 없고 노마도 열흘을 가면 이르게 되니 공을 이루는 것은 멈추지 않는 데 있다. 이 공제불사입니다. 공은 멈추지 않는 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제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제불사의 끝판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뭘 하는 것을 보십니다. 비를 먹을 줄 알고 있죠. Here it is next try. I'm sick of fucking doing this, guys. That's it. I found it. That was it. I found it.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제가 엄마가 봐서 뭐하겠습니까? 자, 천리만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지만 분한말도 열흘을 달리면 또한 천리에 이룰 수 있다. 만약 끝없는 것을 다하려 하여 무한히 도철을 한다면 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져 평생 가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한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멈출 곳, 유소지, 멈출 곳이 있다면 천리가 비록 멀더라도 더디거나 빠르거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뿐이지 어찌 미치지 못하겠는가. 이게 또 순자의 수신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다면 유소지, 멈출 곳이 있다면 뭐 아무리 멀더라도 더디거나 빠르거나 뭐 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뿐이지 언젠가는 도달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어딘지를 그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도 한번 보시면 이 양반 누군지 아시죠? 만화가 이현세 만화가 천재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뭔가 하는 동영상입니다. 부분의 사람들은 이 천재와 경쟁하다가 상처투성이가 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길을 포기해버린다. 즉 평생 주눅들어 살면서 자신의 재능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평생 못 가본 길을 동경하며 살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초월할 수 없는 천재를 만난다는 것은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다. 어릴 적 동네 어른들은 나를 그림 신동이라 불렀다. 학교에서도 그 재능을 인정받아 만화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내 실력은 동료들과 다를 바 없는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의 천재는 꼭 있었다. 나는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 내 작업실은 2층 다락방이었고 매일 새벽 두부장수 아저씨의 종소리가 들리면 남들이
그들이 잠자는 시간만큼 나는 더 살았다. 이런 만족감을 갖고 난 후에야 쌓인 원고지를 안고 겨우내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천재들은 한 달 내내 술만 마시고 있다가도 며칠 휘갈겨서 가져오는 원고로 내 원고를 휴지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타고난 재능에 대해 원망을 하며 이를 악물고 그 친구와 경쟁도 해봤지만 내게 남는 건 깊은 상처뿐이었다. 그렇게 작가의 길이 점차 멀게만 느껴질수록 현실 또한 서서히 타협을 강요했지만 나는 오히려 만화에 미쳐버리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마침내 천재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아내고야 말았다. 천재들은 항상 앞서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참을 앞서가는 도중에 세상살이가 시시하다고 느낄 즈음 인간이 넘지 못할 신의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좌절과 방황을 겪으며 인생의 시계추를 멈춰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단 하나다. 천재를 먼저 보내놓고 앞으로 몇 년이 걸리든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꾸준히 걸어가고 어느 날 멈춰버린 그 천재를 추월하는 것. 천재를 만나면 먼저 보내주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 작가의 길은 장거리 마라톤이지 단거리 승부가 아니니까. 나는 만화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매일매일 스케치북을 들고 10장의 크로키를 그려라. 1년이면 3,500장, 10년이면 35,000장의 그림이다. 그 속에는 온갖 인간의 포즈와 패션, 그리고 풍경이 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그려보지 않은 것은 거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좋은 글까지 쓰고 싶다면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메모를 하면 된다. 내면 세계를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온갖 아이디어와 설득력 있는 줄거리를 갖게 되고 그렇게 자신만이 경험한 가장 진솔한 이야기는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그 천재를 이기는 법 아시겠죠? 먼저 말해줘라. 노마십가. 걔들은 하루에 7일 가더라도 노마도 열일이면 간다. 노마십가의 아주 재능적인 그 이현시의 그 깨달음입니다. 이현시의 만화 안 보신 분 안 계시죠? 공포의 외인무당 뭐 이런 거. 자, 이런 걸 우보천리라고 합니다. 이 학교 갈 때 다 배웠지 않습니까? 슬로우 앤 스테디 위즈 레이스 이런 걸 다 배웠을 거고. 그리고 뭐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기는 작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당신 평생에 얼마나 옮기겠느냐 하니까 내 아들이, 내 손자, 손자의 손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산을 옮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덕천석,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락은 미워하는 자에게는 천리마 감정법을 가르치고 좋아하는 자에게는 노마 감정법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천리마 감정법을 가르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둔한 말, 그냥 아무리 보통 말을 그 감정하는 걸 가르쳤다. 왜 그러는가? 천리마는 너무도 드물게 나타나기에 그 이로움은 느리고 적으며 노마는 매일 거래가 있기에 있으니 그 이로움은 빠르고 크기 때문이다.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리마 감정법과 같은 그런 고급 기술은 미워하는 사람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가르친다는 건데 옛날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북극 하와이 가면은 그 뭐 놀이기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지금도 잊어볼 수 없는 그 놀이기구 중에 북두칠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통 안에 들어가고 안에 빙글빙글 도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나 이건 마치 그야말로 내 북두칠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내려보면 어디 별이 뻗지 않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놈들 만나면 이거 가거든 꼭 그거 타봐라. 별로 안 좋아하는 놈들에게는 그걸 타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하고 비슷한 심리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참 제가 발명을 제가 특허 일을 하니까 막 매일 보는 게 발명이잖아, 발명입니다. 그 발명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그 휴메크 사장의 밴디그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실패한 벤처기업 대부분이 사업을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사업은 내 머릿속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발명을 하고 이래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발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냥 아이디어를 그냥 어떻게든 구현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게 꽂혀가지고 이게 나중에 돈벌이가 될 것인지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것만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 양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1년에 또 몇 사람 만납니다. 이게 또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이 저 부탁을 받고 친구가 연구기관 개발하는 사람한테 빠져 있는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있다. 돈을 갖다 그냥 꼬라박고 있으니 가서 좀 말려달라.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말려주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쫓지 말고 시장의 욕구를 쫓아야 됩니다. 이 우리가 어딘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것을 절벽을 기어 타고 올라가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것은 낭떠러집니다. 추락할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라마 크리슈나 요기를 찾아가서 이제 나잖아요. 라마 크리슈나야, 나는 무리를 걸을 당신은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나는 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라마 크리슈나 무슨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느냐 했더니 이 사람은 18년간 히말라야 수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 자세로 단식하며 이론에 힘들고도 힘든 고행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견뎌내어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무리를 걸을 수 없지요 라고 하니까 라마 크리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네. 강적 그쪽으로 건너가고 싶으면 배사공에게 동전 두리만 주면 그걸로 충분하지. 자네의 18년 수련은 동전 두리부의 가치밖에 없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참 무리를 이렇게 걷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런 무리를 걷는 기술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롱지기라고 합니다. 장자에 나옵니다. 도롱이라고 도살하다는 뜻이니까 용을 잡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 이 주평만이라는 사람이 지리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용을 잡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갖고 천금이나 되는 가상을 탕진하고 3년 만에 그 기술을 이어받았는데 이 기술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용이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이게 놀기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지금 특허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또 왼쪽에 있는 그림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사경을 쭉 설치해가지고 이 반사경으로부터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지구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로. 그리고 이게 중앙통제 우주 스테이션을 만들고 태양의 빛을 다 모아가지고 지구로 이렇게 보내면 에너지 걱정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아이디어죠. 근데 이게 특허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용을 잡는 기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연구기관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거 작동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들어. 이 작동 된다고 생각하시는 손들어. 이 작동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요 밑에
솔레노이드 들이사주고 내려올 때마다 탁탁 쳐줍니다. 이게 작동이 불가능. 에너지 모델 법칙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속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도 여기 국회의원 보좌관 어떤 양반이 연구기관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한번 해주라고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보자 그랬더니 뭐 고치고 있다 뭐 어쩌고 하다 또 보자 그랬더니 다음에 하니까 어제 뭐 전시한 데를 보냈다 뭐 이래가지고 끝내는 안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평생 변리사를 하면서 1년에 몇 개씩 일을 다 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보면 항상 뭐 덮어놔놓고 항상 고치고 있고 막 그랬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있었다. 그건 강주리로 말동을 받고 대합 그릇으로 오줌을 받아낼 정도였다. 얼마나 아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등에 이 18입니다. 18이가 말등에 붙어 있어 불시에 잡아주려고 때렸다. 이에 말이 놀라 재갈을 풀고 머리를 들이받으며 가슴을 걷어찼다. 그 뜻은 그토록 지극한 바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아끼는 것을 잃게 된 것이다. 그러니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뭐 이게 저 장자 인간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말을 아껴가지고 강주를 가지고 말똥을 받아내고 그 대합 껍데기로 가지고 오줌을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말을 지극히 아꼈는데 18이 하나 붙은 거 그 한 마리 이래 그 18이 잡아주려고 한 대 쳤는데 말이 놀래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뒷발로 차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대의 자기가 아무리 뜻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애절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런 성경에 이런 말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논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게 비소불용 물시어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상대가 베풀지 말라.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쓰면 기소욕 시어인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겁니다. 이 성경은 성경과 논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베풀어라. 자, 내가 제 친구한테 술을 한 잔 얻어먹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술을 한 잔 사줘야지. 그리고 다음에 술을 한 잔 사라. 이게 좀 정당한 거래가 됩니까? 보면 우리가 꼭 술 한 잔씩 사겠다고 그러니까 얻어먹고 나면은 다음에 빚을 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안 사고 싶은데 지도 사고 싶어서 샀겠지만 그런 예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죠. 제 친구는 내가 술을 몇 번 샀는데도 한 번도 안 산다. 뭐 그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성경의 것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논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논어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보면 백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접, 상대가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게 그래도 성경의 한금률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한 단계 위입니다.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대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하라. 이것도 내 의지죠. 상대의 의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 상대가 배가 아무리 고프다 하더라도 배가 고프니까 내가 밥을 줘야지 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먹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한 단계 위가 이겁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베푸지 마라. 이게 더 한 단계 위입니다. 제가 그래서 금강석 룰이라고 다이아몬드 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뭐 역배우 이런 말인데 이거는 뭐 이게 이는 이것은 A이면 B이다, P이면 Q이다 하면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답이 옳습니다. 그래 이게 요것과 요것의 관계가 이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뭐 논리는 제가 시간이 많을 때 이야기하고 이걸 제가 칼럼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배품의 한금률과 백금률, 여기 건강성률 이렇게 썼습니다.
칼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별 내용이 다 있어요. 제 쓴 칼럼에서만 골라보고도 이야기거리가 한참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남들이 그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베푸지 말라 하는 다이아몬드 룰을 여기서 하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초나라 사람들은 마차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작았고 낮으니까 짐을 많이 싣고 이래 하기가, 그러니까 물류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럼 전부 백성들의 수레를 다 높이도록 법을 정하자. 바퀴를 키워가지고 수레를 높이라고 하자. 그런 명령을 내리자. 라고 하니까 이 손수고 재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령을 자주 내리면 백성은 따를 바를 잘 알지 못하니 좋지 않습니다. 왕께서 수레를 높이고 싶으면 문지방을 높이라고 하십시다. 문지방. 그러면 수레를 타는 사람은 다 군자니까 문지방이 높으면 수레에서 그 수레를 못 넘어가니까 다 군자들이 내려가지고 걸어서 가고 수레는 가고 자기 걸어가야 되니까 그냥 수레가 지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퀴를 키우면 된다 할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바퀴가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초당왕이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다 문지방을 높이라고 법을 정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다 모든 나라의 수레들이 바퀴가 커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퀴를 키워가지고 하라는 이야기보다는 문지방을 높이라고 그냥 하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해서 바퀴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거를 은근히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하게 만드는 것. 이걸 넛지라고 해요. 넛지. 여기 보면 이제 넛지는 옛날에 리차드 탈러라는 이 사람이 2017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행동 경제학이라 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그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은 겁니다. 여기 변기에다가 이 파리를 그려 놓으니까 사람들 보고 앞에 다가와서 그 소변을 보라고 이야기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파리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어떤데 이 화장실에 가보면은 당신은 장총이 아니고 장총이 아닙니다. 뭐 이래서 나한테도 있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뭐 어쩌고 이런 것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런데 이 파리를 딱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본능적으로 파리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휴지 티슈를 이렇게 빼놓으면은 이것이 한 장 장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휴지를 쓰는 것이 우리 지구의 그 환경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국의 그 가장 좋은 베스트 스낵은 떡볶이인가 김밥인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담배꽁초를 넣게 했으니까 길가에 담배꽁초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넛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레를 높이려면 지방을 높이게 하라. 이것도 제가 이렇게 칼럼을 드립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이 구방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백락이 나이가 드니까 이 군주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면은 이제 후배를 길러가지고 당신을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니까 구방고라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백락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추천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진복공이 그걸 만나서 말을 구해오라 라고 시키니까 이 사람이 말을 구해왔습니다. 말을 구해왔는데 목공이 물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니까 암컷의 노른색입니다. 그러니까 빈이 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순놈이고 검은색인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다르고 암수도 다른데 말을 구분한다는 말을 상마가가 저렇게 그것조차도 구분 못하는 게 사람 못 믿겠다. 이라는 틀이다. 그대가 쉽게 말을 구하러 보낸 자 말일세 틀색과 암수조차 구분을 하지 못하니 도대체 어떻게 말을 알아볼 수 있겠소? 라고 하니까 백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락이 무릎을 칩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신하 천만 명이 있어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구방구가 본 것은 천리다. 본질을 얻어내면 부수적인 것은 버리며 그 속에 있으면 그 겉은 잊어버린다.
암수냐 뭐 색깔이 검은냐 누르냐 하는 것은 그 껍질에 불과하다. 그 말이 있는 그 본질만 보고 나면 끝은 안 본다. 그는 봐야 할 것은 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은 보지 않으며 살펴야 할 것은 살피고 살피지 않아야 할 것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런 구강구가 말을 감정하였다면 귀한 말일 것이다. 그 말이 당도하니 과연 천하의 명마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본질을 중시하다 보면은 나머지 부분은 색깔이 검은지 누른지 암컷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얼마나 훌륭한 말인가 이 말의 본질만 봤다는 것이다. 말은 뭘로 가지고 평가한다고 했습니까? 힘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덕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 공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말의 그 천리마의 그 본질 가지고 이렇게 찾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빈모 영항이다. 빈이냐 뭐냐 그러니까 암컷이냐 수컷이냐 그러니까 이 그 검은색이냐 누른색이냐 이게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털색 중요하잖아. 본질을 얻으려면 그 부수인 것을 버리며 그 속에 있으면 그 끝은 잊어버린다. 그는 봐야 할 것을 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할 때는 작은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큰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작은 결례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이 그 홍문지에서 번쾌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딱 하니까 여러분 뭐 들은 많이 기억나시는 게 있죠. 등소평이 했던 말도 있습니다. 백모흑묘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는 무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다. 지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등소평이 이런 이야기 쭉 했었고 이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 그 먼저 부자가 되라 하는 지금의 중국 경제가 이 등소평의 이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장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빨리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빨리 비워줘야 됩니다. 원래 오늘 안 된다고 하던 거를 그러니까 빨리 비워줄 테니까 쓰게 해달라 해가지고 사정해하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길이 멀어야 설계말을 알 수 있고 세상이 어지러워야 어진이를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길이 멀고 험해야 그것이 말이 진정한 그 역량을 발휘하고 한 번도 달려보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냥 서 있는 말을 가지고는 그 천리말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이 조식은 누구냐면은 조조의 아들입니다. 조조의 아들인데 굉장히 그 문장이 뛰어나고 지혜로웠는데 자기 형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주 이 조식의 그 가장 유명하시는 칠보시입니다. 7걸음을 걸으면서 시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콩과 이 콩깍지는 다 같은 뿔에서 나온 것인데 그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삶고 있구나 뭐 이런 그런 시입니다. 아주 그 형제간의 싸움을 그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했던 아주 뛰어난 시인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세안도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안도에 그런 말이 자기 있던 제자 이상적에게 하사를 했는데 이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날이 겨울이 세월이 춥고 난 다음에야 그 송백의 그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고 푸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말 했습니까? 노마시시 노마십소 늙은 말의 지혜 늙은 말은 길을 안다. 그러고 불취하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공자천주라는 말도 있었죠. 공자가 구슬을 깨다. 말의 몸이 마차에 편안해야 하고 사람의 마음은 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재를 담아둘 수 있는 회사가 인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리더는 그 인재와 그냥 교감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유는 나누고 수련은 합쳐라. 그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것은 일을 하도록 국가적인 독립성을 주되 그 사람들이 이익을 회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둔한 말도 열흘이면 천리마 가는 만큼 간다. 공제불사 공은 멈추지 않게 돼 있다. 끝까지 죽기 살기로 하면 된다. 아까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그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운 사람에게는 천리마 상고를 가르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노말상을 가르친다. 도롱지기 용을 잡는 법 기억나시죠?
용을 잡는 법은 참 그 쓸모없는 돈을 쓴 거죠. 그러고 마찰을 높이려고 한다면은 문지방을 높여라. 그 넛집이다, 넛집.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바퀴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고 빈모요 암컷이냐 수컷이냐 검은 말이냐 누른 말이냐 강조하지 않다. 도원직이 기름어려야 천리말을 알고 세상이 어지러워야 어지러운 지혜로운 사람을 알게 된다. 어진 사람을 알게 된다. 자, 아이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